그 주입식 교육, 그게 진짜 문제야. 온도가 높으면 과다 추출이다. 추출 시간이 길면 과다 추출이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줄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는 하리오 스위치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분 되면 그냥 쫙 한 번에 내리시면 끝입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문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배울 때 대부분 굉장히 암기 과목처럼 주입식 교육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근데 커피를 좀 깊이 있게 배워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커피라는 게 얼마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고 한 끗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친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 바리스타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분들이 많아진 일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커피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고정관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던 고정관념 몇 가지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일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온도, 그러니까 추출수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쓴맛이 나고 텁텁한 맛이 나고 탄맛이 나고 과다 추출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오늘 좀 깨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레시피 자체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출 시간이 길면 쓰고 떫고 과다 추출 맛이 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줄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하리오 스위치를 가져왔지만 클레버 같은 프렌치 프레스 같은 심지방식의 추출을 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아마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사실 한 7년 8년 전만 하더라도 4분이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배웠죠. 4분은 넘으면 이거 뭐 침출식 추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주입식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 한 4, 5년 전부터는 3분이 마치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침지식 추출을 할 때는 보통 3분 안에 추출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레시피는 강배전부터 약배전까지 다양한 온도를 다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추출수의 온도를 무조건 100도에 맞추는 것으로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약배전에서 100도 잡는 것도 사실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95도가 넘어가면 과다 추출 아니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배전에서 100도로 추출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완전히 틀린 것처럼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배전도 100도로 추출해도 과다 추출이 되지 않는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 자체도 막 진짜 10분 추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레시피는 이게 시간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는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잖아. 그래서 오늘 레시피는 2분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5분 이상 추출하는 것도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추출한 거랑 2분으로 추출한 게 맛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들어가기 전에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 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같은 시간대에 비해 추출되는 성분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다 추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추출하는 시간, 그러니까 커피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원했던 성분보다 더 많은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추출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레시피, 왜 시간을 길게 해도 과다 추출이 안 될까요? 왜 온도를 높게 해도 과다 추출이 안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거는 물의 성질 중에서 포화 상태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물은 수용성 성분을 녹이는 데 있어서 포화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성분을 녹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스푼 같은 걸 저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녹일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양을 녹일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 포화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더 이상 성분이 잘 녹지 않게, 짧은 한 1, 2분 상간에서 성분이 과하게 추출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오늘 추출 레시피의 핵심은 원두의 양과 물의 양, 그러니까 원두와 물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레시피의 원두의 양은 25g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강배전이든 약배전이든 다 25g으로 고정할 건데,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추출하기 원하는 성분을 조절해 볼 겁니다. 물 온도로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추출 시간으로 조절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물과
원두의 비율로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양의 성분을 우리가 뽑아내고자 할 때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쓸 거고, 좀 타이트하게 적은 양의 성분을 뽑아내고자 할 때는 조금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물의 적정 농도 이상 성분이 녹아지고 나면은 성물이 잘 안 녹는 이 포화의 성질을 이용해서 과다 추출이 안 되도록 막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시피를 읊어드릴게요. 원두는 25g 고정입니다. 물의 온도 100도 고정입니다. 분쇄도가 중요한데요. 분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드립으로 사용하는 그 분쇄도보다도 더 가늘게 쓸 거예요. 가령 마이크론으로 평균치를 측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가늘게 분쇄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800 정도가 될 텐데 못해도 한 700 정도까지 가늘게, 생각보다 가늘게 사용을 할 겁니다. 모카포트보다 살짝 굵은 정도의 분쇄도로 딱 봤을 때는 우와, 핸드드립인데 이렇게 가늘어도 돼? 정도 수준까지 가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에서 적어도 한 5칸 정도는 더 가늘게 쓸 거예요. 6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분쇄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레시피는 완전한 침지를 쓸 거기 때문에요. 포화 상태를 쓰려고 하면 물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되겠죠. 하리오 스위치는 구멍을 막은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뜸들이기 필요 없어요. 그냥 원두 25g 분쇄를 한 다음에 완전 팔팔 끓는 100도씨의 물을 부을 건데, 약배전의 경우 성분이 잘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서 성분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약배전의 경우에는 125g의 물을 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 가루가 물에 잘 적셔지도록 살짝 건드려서 골고루 섞어줄 겁니다. 막 휘젓는 게 아니에요. 섞어줄 거예요. 그렇게 2분을 추출한 다음에 한 번에 물을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 가수를 할 건데, 추출된 용액 자체는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우유를 섞어서 바로 카페오레로 만들어 먹어도 되겠지만은 브루잉으로 드실 때는 100ml의 물을 부을 겁니다. 자, 아이스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30g 정도 줄여서 한 70g 정도를 부은 다음에 얼음이 조금 더 녹을 거니까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겠죠. 자,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원두 분쇄랑 물 온도까지 다 똑같은데 포어링하는 물의 양을 100g으로 조금 줄일 거고요.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희석하는 양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120g의 물을 희석해서 먹을 겁니다. 아이스 같은 경우는 또 30g 정도 좀 적게, 90g의 물을 희석한 다음에 얼음에 녹이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 띄워드릴게요. 일단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제가 알려드린 정상적인 레시피로 추출을 해보고, 두 번째 추출을 할 때는 제가 5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첫 번째는 2분, 두 번째는 5분 동안 추출해서 두 개의 커피의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볼 원두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제법 강배전이죠. 우리 매장이 파는 것 중에서 두 번째로 강배전 원두 사용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을 제한할 거기 때문에 하리오 스위치 요 기본 사이즈를 쓰겠지만은, 하리오 필터는 1, 2인용짜리 작은 사이즈를 써도 충분하게 딱 맞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접어주고, 반드시 저울이 필요합니다. 구멍은 막아주고요. 하리오 스위치는 이게 유리기 때문에 열을 좀 많이 뺏어가겠죠. 예열을 하는 게 좋은데요. 린싱 할 겸 예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 위주로 해서 뜨거운 물을 한번 적셔주겠습니다. 뜨뜻해져야 돼요. 하리오 스위치는 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더 뜨거워지죠. 이때 분쇄를 하고요. 25g. 그라인더는 오르테를 이용해 봅시다. 평소 사용하는 분쇄도보다도 하나, 둘, 셋, 넷, 5칸 정도. 좀 더 많이 가늘게 한번 써볼게요. 물을 한번 빼주고요. 잊지 말고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아주 가는 분쇄도에 25g. 원두의 양도 많은데 분쇄도도 가는 거예요. 물은 100도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강배전에 속하니까 타이머를 킴과 동시에 100g을 그냥 때려 부으면 됩니다. 제법 마찰이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낙차를 약간 주면서 꼭 그냥 막 부으셔도 돼요. 어차피 침지예요. 마치 커핑을 하는 것처럼. 자, 100g. 그러고 나서 바로 스푼 같은 걸 이용해서 뭉쳐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거품이 나오면은 뭉쳐있는 친구들 물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깊숙이. 여기 보세요. 말라있고 뭉쳐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깨트려서 저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강배전이죠. 거품이 엄청나게 나죠. 됐어요. 이 정도 이제 물에 완전 녹아있는 느낌이 들면 마무리. 2분이 되면 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 쉽죠?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가 있죠. 너무 쉬워서. 짠! 2분 되면 그냥 쫙 한 번에 내리시면 끝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레시피입니다. 2분 40초 안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구멍을 막아주고 덜어내시면 되고, 물을 희석할 텐데 저는 먹기 좋게 미지근한 물, 지금 강배전이니까 120g 물을 희석합니다. 따뜻하게. 요 일단 놔두고 한 잔 더 바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레시피로 5분짜리. 100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5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저어줘야 되겠죠.
가스 때문에 물 위로 둥둥 떠버린 친구들 가라앉혀주고 과다 추출이 되냐 안 되냐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5분 동안만 그냥 기다리면 돼. 이제 5분이 되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쫙 내리는 겁니다. 과연 과다 추출이 됐을지. 물 온도도 너무 높고 시간도 너무 길고 분쇄도 너무 가늘게 있어요. 자, 가수를 해줄게요. 동일하게 120g.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2분 만에 추출한 거, 5분 만에 추출한 거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부터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컬러가 거의 똑같죠. 일단 2분 만에 내린 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오, 아주 깔끔해요. 와, 인도네시아 만들링인데 산미가 살짝 느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게 인도네시아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특별히 이 레시피는 강배전이 굉장히 맛있어요. 왜냐면 향미가 막 확 폭발적으로 나오는 커피들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바디감 표현이 너무 잘 되고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고소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레시피는 강배전 커피의 완전 강추.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좀 나눠 먹어보니까 다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바디감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된다. 단맛 애프터가 굉장히 길게 간다. 물론 이제 좀 화려한 스펙트럼은 좀 좁아지긴 했으나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단맛 위주의 산미 또는 단맛 위주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레시피가 적합한 거죠. 자, 5분으로 내린 커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써요. 5분을 내리든 10분을 내리든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신 분들은 직접 추출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과학적인 이론을 제가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로 비슷합니다. 추출이. 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와, 오히려 더 늦게 뽑은 게 더 깔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밸런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물의 온도가 높으면 과다 추출이 될 것 같고 분쇄도가 가늘면 과다 추출이 될 것 같고 시간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침지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투과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과는 뭐냐면 늘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새로운 물은 또 많은 성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투과를 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성분이 계속 추출이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한 침지를 이용해서 이 물 안에 일정 성분이 녹아나고 나니까 더 이상의 성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물의 포화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적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5분이 지나든 10분이 지나든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물론 1시간 지나면 향미에서부터 큰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2분과 5분이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과다 추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배전으로 추출을 하셔도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디감이 좋고 단맛이 좋고 애프터도 단맛 위주로 길게 갈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커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배전 커피들은 굉장히 주시한 느낌의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일단 너무나 쉽고 무엇보다도 추출 편차가 거의 없어요. 레시피대로 분쇄도, 도직량, 물량, 가수하는 양만 지켜주신다면은 제가 추출하는 거랑 여러분이 추출하는 게 거의 똑같아질 수 있을 정도로 레시피에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야.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커피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도록 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지식 중에서 고정관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커피 채널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추출하는 바리스타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